챕터 3, 자, 3-3. 자,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까지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그리고 뭐 동명사가 오는 경우, 그리고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 다 올 수 있지만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했었고요. 자, 지금은 명사절 이제 목적어예요. 우리 명사절이라는 게 원래 우리 주어 자리 앞에 챕터 2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올 수 있었죠. 그거랑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도요, 명사절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명사절, 주어 자리에서 나왔던 명사절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조금 살짝 달라지는 것만 체크를 하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명사절에는요, 5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대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왓절. 그리고 세 번째, whether절. 맞죠?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진 whether절이 있었고요. 네 번째, 의문사절. 다섯 번째, ever이 붙어 있는 복합관계대명사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명사절의 종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목적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네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추가되는 경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whether에 우리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진 명사절 중에는 whether절 말고도 if절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주어 자리에는 if절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whether절만 가능했는데, 드디어 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절 중에 무슨 절? if절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는 목적어로 사용을 할 때 whether이나 if절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자, 우리 명사절 대절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요, 대시 생략이 안 됐죠.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겼느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지금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 자, 요렇게 목적어 자리에 지금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 대시 많이 생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오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꼴을 보게 되느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바로 나오는 요런 꼴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돼요. 대시 생략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일단 확인하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89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0번 한번 해보시고요. 91번까지 이렇게 3가지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if 접속사죠. 자, 접속사 if가 나오고요. a thing이라는 지금 주어가 나오고 뒤에 있는 of 뷰티가 앞에 있는 띵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자,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아름다운 것이 need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하느냐? additional interpretation. 자, 지금 additional interpretation이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additional은 추가적인 이란 뜻이고요. interpretation이라는 것은 해석, 해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by someone. 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예요. 자, other than. 자, 뭐뭐 이외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이외에. 자, 누구 이외에? the creator. 뭐예요? 자, 제작자. 제작자 이외에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자, 아름다운 것이 추가적 해석이 필요하대요. 제작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가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면 then 그러면 부사가 되는 것이죠. 나는. 자, question이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왔다? whether절이 지금 목적어 자리에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 whether절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whether절 해석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it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것이 그 아름다운 것이 has fulfilled. 얘들아, fulfill이라는 것은 이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는가, 뭐를 its purpose, 그것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와, 아름답다, 예쁘다,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왜 아름답고 이건 왜 예쁘냐면 이라고 해서, 자, 제작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왜 예쁜지 막 설명을 들어야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나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의구심이 든다. 그것이 실제의 목적,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뽐낸다는 그 실제 목적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쵸? 됐죠? 자, 90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 whether절이 목적어 자리에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90번 for more than a century. 자, for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자, more than a century인데 a century. 자, 1세기인데 세기는 100년입니다. 그래서 자, 1세기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 psychoanalyst라고 돼 있는데 psycho는 정신 심리에 관련된 거고요. 애널리스트는 분석가예요. 그래서 자, 심리 분석가, 정신 분석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코 애널리스트, 정신 분석 학자들은요, have wondered, 궁금해 해왔대요. 자, 여기서 if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if부터 여기 끝까지.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나온 걸 볼 수가 있다? if절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if절도 이제 드디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뜻은 누구랑 똑같아요? 위에 있는 whether이랑 똑같습니다. 인지 아닌지 궁금해 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dreams, 꿈이 are입니다. a reflection, 반영입니다. 뭐의 반영이에요? 자, upcoming이 다가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현실의 반영인지 아닌지 궁금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다가오는 그 현실, 그것을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이렇게 뜻이 되는 것이죠. 자,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자, who부터 묶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who부터 future까지 묶어주시고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줍니다. 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되는 것이고요. can project. 얘들아, 프로젝트라는 것은요, 우리 빔 프로젝트 알죠? 빔 프로젝터. 자, 빛을 앞으로 쏘아내는 거죠. 투영하다, 투사하다, 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투영하다, 투사하다, 그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프로젝트가 동사로 쓰이면요. 그래서 자, 투사하거나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를? themselves가 목적어고요. 어디에? into the future, 뭐야? 미래에. 자, 미래에 그들 자신을 그릴 수 있는 people, 사람은,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자기 자신을 미래에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자, can get the most out of,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get the most out of라는 것은요,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an부터 여기 of까지가 동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 the most out of가 최대로 활용하다니까 can을 붙여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들 스스로를 미래에 투영하거나 그릴 수 있는 people, 사람들은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그들의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ight now, 이게 부사죠. 지금 당장 그들의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고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C가 여기선 보다가 아니라 알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뭐를요? 뒤에 있는 whether절을, 자, 지금 의문사절이 뭐로 사용이 됐다? 목적어에 의문사 where이 이끄는 의문사절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의문사절도 뭐 중에 하나다? 명사절 중에 하나다. 자, where their lives, 그들의 삶이, 인생이, 자, 그들의 인생, 삶이, 자, are leading,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where이니까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들 스스로를 미래에 그리거나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뭐 꿈이 확실하거나 어떠한 사람이 돼야지라는 게 확실한 사람들 있죠, 미래에. 자, 그게 딱 확정이 되면요, 지금 자기의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죠. 내 꿈이 축구 선수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하면 돼요? 지금 최대한 활용해서 축구 기술을 연마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들의 삶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들의 삶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목적어 있다고 나왔는데, 자, 가목적어 it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원리는요, 가주어랑 똑같습니다. 자, 가주어 왜 씁니까? 우리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it을 써주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냈죠? 자, 가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목적어도 왜 쓰느냐? 목적어가 기니까. 그래서 긴 목적어를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일단은 가목적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몇 형식부터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3, 4, 5형식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 가 목적어를 쓰려면 진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3, 4, 5형식에서 사용이 되는데 주로 몇 형식에서 사용이 되느냐? 5형식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형식은 왜 안 쓰게 되느냐? 자, 쓰기도 쓰는데요. 우리 3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가목적어 있을 쓰고 진짜 목적어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한 칸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옆으로. 그쵸? 한 칸 뒤로 그냥 옆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형식의 경우에는요. 자, 5형식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목적격 보호 이렇게 생겨서 자, 요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사용을 하고요. 자, 만약에 목적어가 길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목적어가 어디까지고 목적격 보호가 뭔지 헷갈려요. 한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몇 형식에 잘 사용을 한다? 요 5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가목 진목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목적어가 사용이 됐다. 그럼 거의 90% 이상, 99% 이상은 다 몇 형식? 5형식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목적어가 길다라고 할 때 여기 가목적어인 누구? 가목적어인 it을 사용을 해 주시고요. 원래 진짜 목적어는 어디로? 뒤에 있는 어디로? 보어 뒤쪽으로 진짜 목적어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5형식 가목, 진목 구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이 되고 가목, 진목 구조는 5형식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목, 진목 구조는 몇 형식에서 볼 수 있다? 5형식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자, 95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97번 한번 해보고요. 자, 10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잠깐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고서 해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motivation, 자, 동기부여라는 것은요, is입니다. important, 중요합니다. 지금 보어 자리에 온 important는 형용사죠. 자, 뭘 위해서 중요하느냐? for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 부사로 사용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동기부여는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for good studying이니까 좋은 학습을 위해서 동기부여는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이 형식이 나온 것이고요. 자, when 뭐뭐 할 때가 되는 것이죠. 접속사가 나왔고, 자, you are motivated니까 자, you 당신이 are motivated 뭐예요? 지금 동사인데 수동태가 온 것이죠. 자, motivate는 동기부여하다라는 뜻인데 are motivated니까 동기부여 되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동기부여가 됐을 때, 자, you 당신은 자 이제 나옵니다. 자, will find, 자, find가요 알다,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자, you 당신은 will find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it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이라고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가주어도 해석이 안 됐죠. 그런 것처럼 가목적어도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가주어 때 해석하는 순서가 가주어 대신에 누굴 먼저 찾아서 해석을 했죠? 진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것처럼 가목적어를 해석할 차례 때 가목적어는 해석을 안 하고, 자, 이게 가목적어죠. 진짜 목적어를 찾아서 먼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to stay focused, 이게 뭐가 된다? 진짜 목적어 진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찾아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it이라는 가짜 목적어, 그 다음에 to stay focused라는 진짜 목적어, 이렇게 나누게 된다. 자, 그런데 해석을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당신은 will find,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진짜 목적어 먼저 찾아서 해석을 한 다음에 목적격 보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to stay focused니까 stay는요 머무르는 것인데 focused는요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한 상태로 머무르는 건데 over a period of time이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한 상태로 있는 것이 easy, 쉽다라는 것을 you will find,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목, 가짜 목적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는 좋은 학습을 위해서 중요하다. 자, 뭐 할 때? 당신이 동기부여가 될 때 당신은 뭐 하는 게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한 상태로 있는 것이 easy,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풀 때 가목, 진목을 꼭 표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전치사 in이 이끄는 countries까지 묶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people 꾸며줍니다. 그래서 western countries, 자, 서양 쪽,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western은 서쪽을 말하는 거고 country는 나라니까 서쪽에 있는 국가들이니까 서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in western countries가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니까 서양 사람들이 되겠죠. 자, 서양 사람들은요, considered 뭐예요? 고려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게 it이 정답인데 이게 그것을 이라고 해석이 하는 게 아니죠. 얘 뭡니까? 가짜 목적어, 그래서 가목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진목이 어디 있다? to부터 어디까지? to kiss부터 어디까지? lady까지. 요게 뭐가 된다? 진목이 되는 겁니다. 자, 진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polite는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라는 거야. for man, 얘는 뭐다? 의미상 주어입니다. 우리 배웠죠? 의미상 주어, 의주라고 쓸게요. 자, 의미상 주어는 자, for 플러스 명사는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려합니다. 자, 지금 가짜 목적어 차례니까 누굴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 진목을 먼저 해석을 하는 건데, 자, to kiss의 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의미상 주어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or men, 자, 남자들이 to 키스하는 거예요. 어디에? The hands of the lady니까 자, 여성의 손에 키스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polite,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예의가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요? 생각한대요. 남자들이 여성의 손등에 키스하는 것, 그것이 polite, 예의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가짜 목적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10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amous saying, 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has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it이요, 목적어 자리에 나온 가목이고요. 뒤에 있는 요 that부터 history까지가 뭐가 된다? 요게 진목이 되는 거예요. 진목. 자, 지금 몇 형식의 지금 가목 진목 구조가 나온 거예요? 지금 3형식의 가목 진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유명한 말이 있는데 that 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자, 전쟁의 승자가, 그래서 winners of war, 전쟁의 승자가 뭘 쓴다? write, 쓴다. 뭐를? 역사를
쓴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삼형식에도 뭘 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가목, 진목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별로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쵸? 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의 목적어를 하기 전에 자,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제기대명사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기대명사가 뭔지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제기대명사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elf라는 게 붙어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elf나 selves가 붙어 있는 애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self는 언제 단수일 때 self가 붙고요. selves는 복수일 때 selves가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 자신은 나는 한 명이니까 myself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 자신이라고 할 때는 그들은 여러 명이니까 themself가 아니라 themselves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제기대명사는요.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제기대명사라는 게 근데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반 제기용법이라고 해요. 이게 일반 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기용법이다. 자, 두 번째는요. 강조의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조용법이 있다. 자, 강조용법이 있는데 자, 지금 일반 제기용법은 뭐냐? 자, 주어랑 목적어가 만약에 대상이 같은 대상이라면 자, 지칭하는 게 똑같아. 예를 들어서 I love me 같은 경우에요. 자, 나는 나를 사랑한다. 주어랑 목적어가 지금 나라는 걸로 동일하죠. 이런 경우에는요. 원칙상 목적어 자리에 일반 대명사를 쓸 수 없고요. 제귀 대명사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은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뭘 사용한다? 제기 대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게 이게 뭐다? 일반 제기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는 나를 사랑해. 뭐예요? I love me를 쓰면 틀리고요. 이럴 때 myself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어랑 목적어랑 지금 동일하잖아요. 이 두 개가 동일한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여기에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일반 제기용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적어를 하고 있죠. 챕터 3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일반 제기용법의 이런 myself 같은 제기대명사의 일반 제기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자, 예외적으로 요 강조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 강조용법은요. 주어랑 목적어랑 같니 다르니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부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인데요. 뜻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자체, 뭐 친히, 뭐 직접,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사로 그냥 쓰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I fixed. 자, 나는 fixed my computer. 자, 컴퓨터를 고쳤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어가 I고요. 동사는 fixed고 목적어는 그냥 my computer 이런 상황입니다. 주어랑 목적어랑 뭐 갖고 자시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myself라는 자, 제기대명사를 딱 붙여주면요. 여기선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거냐? 직접이라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를 고쳤습니다. myself 직접 고쳤다라고 나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 fixed my computer myself 보다 나는 컴퓨터를 직접 고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걸 강조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에 나오는 제기대명사는요. 생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해서 나 자신이라는 myself를 생략을 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목적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 제기용법의 제기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여기 밑에 해당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강조용법은요. I fixed my computer myself에서 myself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나는 컴퓨터를 고쳤다라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자,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제기대명사는요, 일반 제기용법과 강조용법 두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일반 제기용법은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한 대상일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거, 그게 일반 용법이다. 자, 단 이럴 때는 생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강조용법은요, I fixed my computer myself 같은 거에서 myself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부사로 사용이 돼서 자, 나라는 사실 컴퓨터를 고친 사람이 나다라는 걸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를 직접 고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myself는 부사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일반 제기용법 뭐 대표적인 게 뭐 지금 여기서 I love myself를 썼지만 뭐 방탄소년단 제일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 앨범 중에 Love Yourself라는 어떤 앨범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 Love Yourself도요. 무슨 뜻이에요? 자, 주어가 사실상 you입니다.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love you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요. you love yourself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love yoursel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정확한 제기대명사의 일반 제기용법을 사용한 것이죠. love yourself.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용법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니까. 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 103, 104번. 자, 지금부터 해주시고, 자, 됐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ents, 부모님은요, 자, 종종, 이건 blame A for B니까 딱히 뭐 하지 않고요. 자, blame, 자, 요게 A에 해당하는 거고, for B에 해당하는 게 요게 되는 것이죠. 자, blame A for B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A를, 자, A를, 자, B로, 뭐뭐에 대해, 비난하다, 탓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은요, 종종 자주 탓합니다.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자, 뭐로? the way, 방식으로. 자, 근데 어떤 방식에 대해서예요? their children behave까지 묶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the way를 꾸며준다.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올 리는 없겠죠? 누가 생략된 거예요? 이 the way랑 their children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이 behave가 행동하다, 처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이 행동하는, 처신하는 the way, 방식에 대해서 그들 자신을 탓한다. 자, 그래서 요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뭐예요? blame의 목적어 자리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지금 누가 나왔다? themselves가 나온 건데, 자, 지금 주어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탓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일단 parents는 복수죠. 자, 지금 parents니까 부모님, 여기 s가 붙은 거 보니까, 자, parents 부모님은요, 최소 2명이죠. 그래서 복수형이죠. 그래서 them에 selves를 붙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모님은 종종, 자, 자녀들이 처신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탓한다. 됐죠? 자, 10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sist, 저항해라 라는 명령문이죠. 자,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resist, 저항하십시오. 자, temptation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자, 유혹에 저항해라. 자,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to tie부터 scores까지가 앞에 있는 temptation 꾸며주고요. 자, 요 to tie가요. tie가 동사예요. 자, tie, 우리 넥타이 할 때 그 tie 있죠? 자, tie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요. 넥타이가 목을 묶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묶다, 올가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는요, 앞에 있는 temptation을 꾸며주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자, 이 yourself는요, 타이의 목적어로 따라 나온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yourself가 나온 거고요. 됐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너 자신 스스로를 어디에? to exam score, 시험 점수에 tie, 뭐예요? 올가매려는 temptation, 유혹에 resist, 저항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저항해라가 되는 것이고, 자, they, 그들은 are only feedback. 자, 지금 are이 동사가 되는 것이고, feedback이 보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시험 점수에 올가매려는 유혹에 저항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들은 are only feedback, 단지 뭐일 뿐이다? 피드백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피드백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냥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공을 아래로 튀기면 위로 올라오는 반응. 뭐 예를 들면 공을 위로 던졌으면 당연히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이 반응. 당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따라오는 반응을 우리가 그냥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about 뭐에 관한 반응이다. progress라는 건 어떤 진행 상황이나 진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진행 상황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그냥 단순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not 뭐가 아니라 measure, 척도라고 되는 거예요. 척도. 자, 뭐의 척도? of knowledge니까 자, 지식의 척도가 아니라 자, 지식이 많다라는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 점수라는 게. 단지 뭐예요?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따라오는 피드백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4번. 자, 지금 웬절 접속사가죠. 뭐뭐 할 때 당신이 meet 만났을 때예요. 뭐를? A complete stranger, 완벽하게 처음 보는 사람을요. 파티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 the easiest way,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주어가 되고요. 뒤에 있는 to부터 어디까지? break ice. 자, break the ice라는 게 진짜 얼음을 깨는 게 아닙니다. 자,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침묵이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약간 어색함이 있죠. 그 어색함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함을 완화시켜주는 easiest way, 가장 쉬운 방법은 is입니다. 자, to introduce, 이게 지금 보어가 되는 거예요. 뭐이래요?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투부정사의 우리 동사원형이 지금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자, 그게 누구냐? 이 introduce라는 동사원형과 and 뒤에 있는 say라는 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어 1, 보어 2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자,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에요. 뭐를요? 자, 지금 introduce의 목적어로 yourself가 나온 것이고요. 자, say의 목적어로 지금 뒤에 있는 how절이 나온 겁니다. 자, how라는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절도 명사절의 일종이죠. 그래서 say의 목적어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when you meet, 당신이 만날 때, a complete stranger, 완벽하게 처음 보는 사람을 파티에서 만났을 때, the easiest way, 가장 쉬운 방법, to break the ice니까, 자, 이런 어색함을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첫 번째, to introduce, 뭐 하는 것이다? introduce yourself니까, 자기 자신을,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이다. and, 그리고 say, 말하는 것이다. 자, 뭘 말하는 것이다? how, 어떻게, you, 당신이, know, 알다라는 거죠. 호스트가 뭐예요? 파티를 주최한 그 주최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최자를 당신이 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죠? 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사람 만났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하거나, 자, 이 파티의 주최자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알게 돼서 초대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나오는 지금 목적어들 다 지금 여기 yourself도 있고요. 여기도 yourself가 있고요. 그쵸? 여기 themselves 나오고요. 다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제기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의 마지막이에요. 자, 목적어의 마지막. 자, 목적어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 예외적으로 우리가 목적어의 위치가요, 좀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뜬금없이 목적어가 주어, 동사, 원래 우리 순서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인데, 이게 아니라 목적어가 뜬금없이 주어, 동사의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도치에서 배웠지만 도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첫 번째 언제예요? 문두에 뭐가 왔을 때? there 같은 유도부사가 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부정어, no라던가 never이라던가 not이라던가 이런 부정어가 문두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되고요. 세 번째, 우리 전치사구 같은 게 부사로 쓰여서 앞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되고요. 그쵸? 자, 근데 도치에서 우리 목적어가 앞에 튀어나왔을 때 도치가 된다라는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웬만해서는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왔다라고 해도요, 주어 동사는 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여요. 그냥 누구만 튀어나온 거야? 목적어만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도 있구나, 당황하지 않으려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보통 목적어는요, 동사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주어랑 동사가 있고요. 자, 목적어와의 사이에 여기에 막 잡다한 여러 가지 수식 어구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이 막 여기 가운데에 껴있다 보니까 우리가 동사랑 목적어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습을 통해서 뭘 알아내야 돼요? 동사랑 목적어를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안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수식어구를 우리가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목적어가 뜬금없이 어디로 나오기로 한다? 목적어가 뜬금없이 주어 동사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과, 자, 동사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여러 가지 긴 어떤 수식어구 같은 게 주구장창 달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잘 판단을 해서 동사와 목적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8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111번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 111번이랑 108번을 할 때 우리 내가 방금 말했던 목적어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는 확실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다, 108번 하지 마시고요. 자, 109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분명히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강의를 재생하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동영상 강의를,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왓절 있죠, 앞에. 자, 뜬금없이 앞에 왓절이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왓절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목적어였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잠시만요. 자, 목적어 자리에 우리 명사절 왓절 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왓절이라는 명사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 한 사람이 has not experienced, 지금 동사 자리에 have pp라는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 의미가 일단 동사가 경험을 나타내는, 경험하다라는 experience가 온 거 보니까 우리 현재 완료 네 가지 의미 중에 경험의 의미, 해본 적 있다라고 해석되는 게 맞겠죠. 근데 not이 있으니까 해본 적 있다예요, 없다예요? 해본 적 없다가 되는 것이죠. 자, 왓절은 해석이 어떻게 되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자, 한 사람이 has not experienced, 뭐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 됐어요? 자, 한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인데 목적어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을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will never understand, 뭐예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뭐로? in print, 글자로는, 글로, 아니면 책으로, 이런 뜻이에요. 책으로나 글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원래 그래서 이 understand 뒤에 있었던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얘가 어디로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 100날 읽는 것보다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뜬금없이 목적어가 어디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아라. 알겠죠? 자, 111번 조금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one이라는 게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of부터 어디까지? 자, of부터 여기 education까지 묶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one을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자,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college education이니까 대학교 교육의 functions,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주어는 그래서 자, 대학 교육의 기능 중 하나는 is입니다. 자, 지금 보어 자리에 to enable 이렇게 나왔는데, enable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동사인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enable, 자,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사용을 해서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보통 이렇게 오형식으로 사용을 해서 자,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어 자리에는요. to 부정사가 지금 보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대학교 교육의 기능 중 하나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enable이 뒤에 오형식을 달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 지금 뒤에 있는 college graduate 이게 enable의 목적어로 딸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이거 to read 있죠. 이게 지금 뒤에 목적어 나왔죠? 여기 뒤에 나온 이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게 누구다? 여기 뒤에 나온 to read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 보어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목적어가 뭐냐? college graduate니까 대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to read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with부터 appreciation까지는요. 전치사구가 지금 부사로 사용이 된 거고요. 자, 지금 read도요. 투부정사기 때문에 우리 투부정사는 또 누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무엇을 읽다 라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를 준동사니까 데리고 나올 수 있죠. 목적어가 사실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read의 목적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ad의 목적어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요걸 찾으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read의 목적어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방해를 받고 있어요? with부터 appreciation까지. 알겠죠? 그래서 부사구가 지금 목적어랑 동사 사이에 껴있는 형태다. 근데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대학교 교육의 기능 중 하나는 to enable,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 college graduates, 대학교 졸업생이 to read,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뭐를 읽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사와 책들을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뭘 가지고요? understanding, 이해와 자, 여기서 appreciation이 공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이 기사 글과 책들을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기사 글과 책들을 또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부터 어디까지? read까지가 앞에 있는 articles and books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글과 책들이냐? 자,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인데 뭘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대학교 졸업생이 아니었으면, 대학생이 아니었으면, 됐죠? 자, 대학생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could not so read니까 그렇게 읽지 않았을 could not이니까 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라면은 읽지 못했을 그런 기사글들이나 책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이 아니었으면 읽지 않았을 그런 기사글들이나 책들을 뭘 가지고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to read,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지금 read의 목적어 articles and books가 누구에 의해서 떨어져 있다? 지금 read가 이끄는 전치사구 부사에 의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알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챕터 3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